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투 투자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과 함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플랫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열려 있습니다.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치지볼 민주님께서도 범수형 믿고 본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오늘 정종택 매니저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저희 둘이 좀 데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범수형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첫 번째 코너로는 작전명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3가지 작전 통해서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관련된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돌격 내일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을 편입할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어떤 작전이 있는지 마감 상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양지수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하면서 오늘은 코스피 지수 0.4% 하락을 했고요. 2,567.8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했지만 기관의 큰 매도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은 361개였고요. 하락한 종목은 501개 종목이었습니다. 수급 살펴보면 개인은 2,530억 원, 외국인은 1,700억 원 담아내면서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무려 4,375억 원을 덜어내면서 코스피 지수 하방 압력을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장중 내내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0.11% 소폭 상승하면서 879.34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은 AI 기대감에 이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상승한 종목은 841개였고요. 하락한 종목은 704개로 보여줬습니다. 또 개인이 912억 원, 외국인은 12억 원을 담아냈는데요. 기관이 575억 원 홀로 매도세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꼭 짚어봐야 할 이슈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CES 2024. 과연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그중에서도 AI가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한 엔비디아가 AI, 로보틱스 등 AI 분야와 관련된 기술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반도체 강자인 인텔 그리고 퀄컴 역시 AI 기술을 선보이면서 엔비디아의 독주에 제동을 걸 예정입니다. 또 삼성전자도 기대가 많이 모아지고 있는 첫 AI 노트북이죠. 갤럭시 북4 시리즈도 처음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AI 관련주들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요일에 소개드렸던 GPT 스토어 효과로 AI와 챗봇 관련주들이 강세였는데요. 오늘은 바이브 컴퍼니와 이스트 소프트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 이제 개막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삼성전자가 내일이죠. 9일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에 맞춰 증권가들이 목표 주가를 잇따라 올리면서 핑크빛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가만 따지면 이미 10만 전자에 바짝 다가갔는데요. 디램과 낸드의 가격 상승 속도가 시장 기대치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면서 직전 3분기와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은 무려 64%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8만 전자에 다가갔던 삼성전자 이후로는 조금 주춤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실적 전망과 내일 열릴 CES 2024 등 상승 모멘텀이 정말 충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살펴봅니다. 네, 원조 플랫폼인 아프리카TV와 신흥 강자죠. 치즈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작년 12월 트위치가 2월 말 국내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트위치 1위 스트리머인 우악굿이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이어간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우악굿은 프로게이머 페이커를 제외하면
국내 최초로 트위치 팔로워 100만 명을 돌파한 유명 스트리머로 전해지면서 이 소식이 전해진 오늘 아프리카 TV 주가가 무려 15%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동영상 플랫폼인 치지직은 론칭이 한 달밖에 채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용자 수가 아프리카 TV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다음 달 오픈 베타 이후에 4월 정식 론칭이 되면 네이버 광고 실적에 큰 영향을 줄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트위치 대형 스트리머들이 이 치지직과 아프리카 TV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늘장 지수와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매니저님과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전명 시크릿 오늘은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댓글창에서는 신강수원 매니저님이 와주셨는데 쓸쓸해 보이는 투샷이다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옆에 앉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쓸쓸하다니 자리가 남아 있는데 채워주시면 되지 않나. 전혀 쓸쓸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강한원 선님도 가시고 네. 정 매니저님도 없으시니까 한 분 한 분씩 사라지는. 정의의 네. 멤버만 남은 거예요. 정의의 멤버만. 아, 정의 멤버입니까 이제부터? 네, 정의의 멤버고 네, 정종택 좋습니다. 매니저님은 돌아오면 다시 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워낙 또 출중하시니까 수요일에 다시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작전 세워보기 이전에 오늘장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관의 매도세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강했네요. 근데 사실 뭐 기간 매도가 일반적으로 좀 선물 지수가 좀 밀렸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 기점으로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오늘 뭐 악재적인 이슈가 뭐 있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짚어보셔도 별거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보면서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이 밀린 이유라고 한다면은 항생 증시가 밀려서 같이 밀렸습니다. 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거래일, 지난 금요일장 기준으로 미국장에서 이제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크게 가져갔었던 게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죽하면 이제 트레이딩 센터 내에서도 이제 3월 중에 피봇 기대감이 있다라는 발표도 나올 정도로 정말 시장이 지금 피봇의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연일 상승을 이끌어가는 구간이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 증시가 언제나 좀 개별적인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거나 내지는 이전에 저희가 이제 짚어드렸었던 것처럼 인버스 수급 내지는 선물 지수에 대한 매수세가 과도하게 들어왔었던 구간까지 비교해서 보시면은 일부 오버슈팅에 비해 가지고 차익 구간 그냥 깔끔하게 돌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항생 증시는 정말 동일하게 국내장과 동일하게 별다른 악재적인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이전에 금요일 미국에 대한 피봇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같이 마이너스 2%가량 밀려버리면서 선물지수 옵션 쪽으로 국내 오늘 시장을 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다른 큰 악재는 없었지만 항생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우리 국장도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고용지표, 미국의 고용지표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번 주 11일에 CPI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제는 좀 관망세가 CPI까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나요? 관망세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분위기를 좀 봐야 돼요. CPI 발표 전까지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번 CPI 잘 나와가지고 피봇 기대감을 다시 이제 현재 구간 내에서 반등 만들 거냐 아니면 우려감 일단 앞에서 이제 발발을 한 만큼 실질적으로 페드워치에서도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 구간까지 확인해 보시면 지금은 일단 우려 구간으로 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화면 보시면서 몇 가지 자료 함께 보시면서 갈게요. 네. 이제 제가 분위기를 보자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어 앤 그레이드 인덱스, 뭐 콜플 레이쇼, CPC 비율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기본적인 이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들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우리나라 국내장 분위기만 보셔도 실질적으로 지수가 밀리는데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네, 가는 것만 계속 가고 동일합니다. 이전 11월, 12월, 1월까지 지금 3개월 연속적으로 동일한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지수에 대한 조정이라는 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못 올라가던 종목들은 그대로 못 올라가고 올라가는 종목들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CPC, 콜플 레이쇼 비율을 보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지금 일단 1.18%, 1.18에 대한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이전 구간에서 12월 18일 구간에서 콜 풋옵션이 끝까지 싸졌어요. 여기서 오버슈팅 좀 나오면서 풋옵션이 너무 싸다, 정말 싸다 얘기가 나오면서도 끝까지 싸지는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그냥 옵션적인 플레이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풋옵션 비율이 좀 올라갔죠. 풋옵션 비율이 좀 올라갔고 이전에 8월에서 11월 사이에서 이제
이제 계단 형식으로 좀 밀려왔던 시장 구간만큼 거의 다 이제 온 상황입니다. 조금의 추가적인 풋옵션에 대한 증가율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으니까 여기서는 아직은 조금 우려감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시장 내에서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도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로 우려감이, 특히나 국내 시장은 우려감이 많이 덜한 것 같아요. 많이 마비된 것 같은 느낌이 보이는데, 자, 그럼 피어앤그레드 인덱스를 한번 보자고요. 저희가 70에서 80 사이까지 오면은 상당히 그리드 구간이라는 말씀을 자주 전해드리는데, 네. 지금 오늘자 업데이트입니다. 74요. 아직도 높아요. 그러게요. 아직도 좀 상당히 높습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도 높고, 피봇은 사실 이게 연준에서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내지는 피봇에 대한 기대감은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현재 같은 구간에서 뜨뜻미짓한 이런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부 조정이 마무리되면 다시 재차 상승에 가도록 올라탈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는 구간까지 온 겁니다. 다만 그래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좀 차익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고, 이 피봇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전해드렸었지만, 가장 특히나 2024년도에 이제 투표권을 가지는 연준 의원들 중에서 가장 비둘기파적인 의원인 보스틱 연준 총재조차도 2024년도 하반기는 되어야지 금리 인하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시장 기대치가 너무 급격한 건 아니었나. 그에 따른 속도 조절일 뿐이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CPI 발표 발 맞춰서 변동성이 뭐 위로 올라간다든지 아래로 내려간다든지 결국 발표는 봐야 됩니다. 네. 선행적으로 좀 지켜보기에는 아직은 좀 급한 모습이 있고, 특히나 이번 1월입니다. 1월에 대해 가지고 약간 이제 12월 달에 이제 상승분 대비해서 제가 1월 달에 대한 상승분은 12월 달에서 좀 너무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1월 달에 좀 눌러가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도 전달드렸었고, 재밌는 자료는 한 해에서 1월 달에 좀 눌렸을 경우에 한 해가 좀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 레포트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데 1월 달에 지금 아직 절반도 안 오지 않았습니까? 절반도 안 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과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건강하게 보이는 상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2명이 해야 하는 분량을 조 매니저님 혼자 하고 계셔가지고 말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또 댓글이 올라왔어요. 왜냐면 의욕이 앞서시다 보니까. 평소에도 근데 좀 말이 빠른 편인데 네. 조금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충청도 스타일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충청도는 조금 느릴 것 같고요. 그냥 표준으로 해주시죠. 그런가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회의를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대만 선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까요? 라고 여쭤봤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관과를 하고 있다. 하지만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올해 대선, 뭐 총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해래요. 대만도 있고, 네.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중요한 그쵸. 거는 지금 다 쏠려 있는데, 사실 대만을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게들 안 보시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대만이 실질적으로 미국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 내에서 어찌 보면은 경기적인 부분, 그리고 이 무역 분쟁적인 부분은 정말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이후부터 바이든 대통령까지 연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만의 총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반사수혜적인 부분도 보일 수 있고, 아니면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총 두 가지 가능성을 좀 엿보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친중파가 이제 만약에 득세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이런 미중 무역 분쟁적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좀 언급되었던 부분이 한 차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좀 수혜적인 부분으로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만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이게 전반적으로 세계 내에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이 이제 반도체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뭐 항상 제가 사이클이 많이 나뉘어져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아시아의 세 마리용, 대만, 한국, 일본 이렇게 나누시면서 대만은 파운드리, 우리나라는 디램, 낸드,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소재나 이제 첨단 공정 같은 부분으로 많이 나뉘어집니다. 미국 시장이 이런 공급망 체인을 형성시킴에 있어가지고 중국을 완벽하게 분리를 시키려는 모습이 있는데, 네. 만약에 대만이 친중파로 바뀐다. 그러면은 이 공급 서플라이망 체인 내에서 미국도 일부 타격을 받겠죠. 왜? 대만 기업 관련해가지고 이미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른 반대편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파운드리 면에서 대만이 1등적인 지금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면은 2등은 누굴까요?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입니다.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친중파로 된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단기적으로 만약에 그런 조정이 찾아온다. 반도체 사이클 이제 공급망 내에서 우려감이 불러온다. 그러면은
늘릴 거예요? 그럼 저는 반도체 무조건 또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 막 대선이라든지 총선 이런 게 미치는 영향이 많이 많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 기간 내에 항상 가장 큰 상승률이 찾아왔었다는 점. 뭐 우리나라는 총선이 기간이 들어오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서 북한이 또 포를 쏘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안 움직이던 빅텍도 움직이잖아요. 분위기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어찌됐든 좀 이런 악재적인 모습이 실질적으로 뭐 세계 3차 대전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 대만을 직접적으로 침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려감 정도로 이제 기대가 이제 쭉 갈 뿐이지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지속적인 이제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좀 대만이 친미 쪽으로 그냥 끝난다고 하면은 그냥 중간중간 대만하고 이제 중국이랑 미국 사이에서 일부 그냥 반도체적인 수출국 규제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나온다. 그 정도로 보셔야지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일단 반도체 사이클 내가 유지를 되느냐 아니 이 사이클이 깨지면서 일단 단편적인 악재적인 모습을 가지면서 반사수혜를 우리나라가 받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만 총선과 관련해서 반도체 지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어쨌든 매크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작전명 시크릿에서도 지금 반도체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 작전은 어떤 작전인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전명,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입니다. CES 2024가 드디어 개최가 됩니다. 주목해볼 섹터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당연히 그중에서는 AI가 될 것 같아요. 전체 부스 내에서 20% 이상이 또 AI와 관련된 거라고 합니다. AI, 뭐 스마트홈, 스피커, 자율주행 그중에서도 온디바이스 AI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GPT 스토어 관련해서도 지난주에 이슈가 나와주면서 오늘 장에서 굉장히 큰 시세가 났었죠. 근데 AI 관련주들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요. 가던 종목들만 올라가고. 근데 재밌는 점은 우리가 살짝 이제 생각만 살짝 비틀어 보면은 다른 쪽으로도 계속 사이클이 돌고 있는 거예요. 가던 종목들 계속 가는 상황에서 다른 종목 쪽으로 이제 수급이 계속 도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종목들 테마군이나 아니면 수급이 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전에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원래 눌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갔어야 되는 이런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CXL과 관련된 언급을 좀 여러 차례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CXL 관련주의 그 미래 성장적 가치적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전에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도 유지가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XL이 단편적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있고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번에 삼성전자에 대한 잠정 실적 발표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이클이 메모리와 낸드에 주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CXL은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 메모리랑 낸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야 되는 게 올라갔었다라고 보시는 게 지금 맞는 거고 자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화면 한번 보시면서 넘어갈 텐데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 영업이익 추정치 관련해가지고 정말 뭐 2014년도에서 2018년도 특히나 코로나 사이클에서 정점을 찍은 이후에 상당히 지금 많이 눌린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부터 DDR5 내지는 HBM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스마트폰 경기 회복 구간까지 전반적으로 추정치와 이제 HBM 시장에 대한 확대에 대한 가능성은 여러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뭐 2027년에 대한 이거 모건스탠리 전망치인데 2023년도 대비해서 거의 9배 달하는 시장의 확대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전반적으로 레벨업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최근에 8만전자에서 좀 몇백 원, 몇 호가 차이로 좀 미끄러지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제 주변 지인분들도 8층에 많이 계십니다. 네. 많이 계시다 보니까 좀 아쉬운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기대하고 여기서 이제 많이 주가 흐름이랑 이제 지수랑 이제 발맞췄을 때 많이 좀 오류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죠. 최근에 이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간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지수는 3,000원 올라갈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시장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이런 단편적인 메모리나 D램, HBM 시장 쪽으로 이제 치우친 그런 구간 이제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구간은 AI가 반도체가 산업이 전반적으로 슈퍼사이클 내로 레벨업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굳이 좀 비롯된 눈으로 바라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확대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뭐 이제 우리가 이제 CES 2024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봅니다. 뭐 VR, XR, 뭐 메모리, AI 여기서 뭐 이제 모니터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가 다 나오는데
이게 다 듣고 보시면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계속 사이클 이제 거래하시던 종목들 이거 좋다 올라간다 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AI 관련돼 가지고 메모리 아니면 낸드 이쪽 상품들을 이제 공개를 한다고 이제 뉴스들이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확인하면 뭡니까? HBM이고요, DDR5고요, LPDDR이고 CXL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는데 차라리 이제 CS2024라는 부분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걸 제가 몇 가지는 좀 뽑아놓긴 했습니다만 네. 이쪽에서 일단 주목해야 되는 결론적으로는 AI예요. AI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품군들이 이제 출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탑재되고 그 AI를 작동시키는 거는 소프트웨어의 몫이겠죠. 반도체가 사이클 한번 돌면서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사이클을 돌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볼 게 삼성전자가 CS2024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AI 제품군들의 출시에 대한 부분을 전해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AI 제품은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가장 가까이 쓸 수 있는 것은 갤럭시 S24겠죠. 그렇죠. 네, 갤럭시 S24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전 시간에서도 좀 다뤄드렸다시피 스펙,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상세 이제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AP 칩에 주목을 하시자 했는데 스냅드래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투자하는 엑시노스 이 총 두 가지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뭐 NPU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디자인 하우스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장 가깝게 AI를 접해볼 수 있는 것은 휴대폰이 될 것이기 때문에 휴대폰 내에 포함되는 AP 칩 시장을 더욱이 이제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게 좀 약간 실질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제가 갤럭시 S20을 씁니다. S20이요. 20을 쓰신다고요? 근데 지금 S24잖아요. 네. 꽤 오래된 휴대폰입니다. 저도 막 엄청 던지고 있어서 깨지고 네. 막 난리가 났는데 이때 이슈가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죠? 이때 휴대폰 출시에 AP 칩이 스냅드래곤 아니면은 엑시노스 랜덤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때 당시에 엑시노스 관련돼서 평이 어땠냐면 뽑기였어요. 엑시노스만 뽑히지 말아라. 네. 랜덤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네, 저도 일단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스냅드래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삼성이 한 번 정도 실패를 했던 그런 섹터입니다. 이 AP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접근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이 이 AP 시장에 대한 진출률 야욕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이 AP 시장이 이제 점유를 어떻게 할지 이제 퀄컴이 전반적으로 이 시장 내에서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엑시노스 이번 출시 AI에 대한 성능 내지는 이게 결론적으로는 뭐 GPU 성능이나 아니면은 뭐 벤치마킹을 따졌을 때도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AP 시장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확대될 가능성 이제는 디램 메모리 다른 거 다 갔으니까 이제 웨이퍼 아니면은 이런 AP 시장 쪽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만 좀 이거 자료 한번 보고 넘어가실 텐데. 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미국장 기준적인 이야기이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960년대부터 90년대, 1990년대부터 2020년대, 이제 2020년대부터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건 미국장 S&P 500 기준입니다. 네. S&P 500 기준으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산업이 이제 새로 이제 탄생을 하고 확장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주가적인 형태로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이전에는 뭐 이제 1990년대 바로 앞선 30년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아니면은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출연, 뭐 메타, 구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다시피 지금도 그와 같은 한 가지의 슈퍼사이클 구간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구간에서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이제 미국이 특히나 금리를 고금리 기간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좀 판정이 좀 오래 이야기가 많이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고금리 기간을 오래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쪽의 한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오를 거예요. 특히나 이 자산의 쏠림 현상까지 좀 생각해 보시면은 특히나 이제 고금리 기간을 유지하는 내에서 반도체나 첨단 산업분들의 이제 자금 유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흐름이 예전에서 고금리 기간을 가졌을 때가 항상 보시면은 신흥국 시장 내지는 경기가 약한 시장 내에서 자금이 항상 이탈이 나고 그 이탈된 자금이 언제나 미국 시장으로 좀 흘러 들어갔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물론 그와 비슷하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2011년도에서 2018년도 코스피가 횡보를 했었던 구간과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때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는 같습니다. 미국장을 좀 이제 팔로잉 할 수 있는 미국형 내에서 수입을 볼 수 있는 이 반도체 섹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도 아직 덜 올라간 다음에는 뭐가 올라갈까 이런 섹터 쪽으로 많이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중에서도 AP를 조금 주목해 보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AI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AI, CES 2024 AI 이외에도 GPT 스토어 출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관련주들 오늘 굉장히 뭐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서 보안 관련주를 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근데 보안 관련주는 방어예요. 방어적인 성격.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쫓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 AI라든지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약점이고 장기적으로 언제나 따라붙는 게 뭐냐 해킹. 네. 보안적인 성격인 건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내지는 해외에서도 해커가 있으면 화이트 해커가 있다시피 네. 계속 이제 팔로잉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가 이제 챗GPT 스토어가 열린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어찌 보면 각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리튼이라는 서비스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예요? 모르시죠? 네. 200만 명이 가입을 했대요. 아, 그래요? 그게 모르시죠? 뭔데요, 그게? AI 서비스입니다. 아, 그래요? 생성형 AI 서비스입니다. 네. 디플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모르겠는데. 모르시죠? 네. 이거 AI 자막 번역 서비스입니다. 아, 그래요? 모르시죠? 몰라요. 근데 이제 챗GPT 서비스가 들어오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이제 집약적인 시장이 열림으로 인해서 네. 이 소프트웨어 시장이 한쪽으로 이제 규모가 이제 통합이 되고 거기서 이제 자산이 새로이 탄생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스마트폰, 특히나 AI 스마트폰이 출시됨으로 인해서 첫 번째 포문을 열었고 두 번째로 이 스토어가 열림으로써 아마 이 시장의 확대적인 모습이 이제 지켜진다,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AI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였을 거예요. 막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는 올라가는데 그래서 실적은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안 올라와 있었는데 네. 이 GPT 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대한 기대치와 실적에 대한 기대치까지 동시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들이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AI 소프트웨어주들이 많이 눌린 것이 사실이잖아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고가권에서 대략적으로 한 40%에서 50% 이상 조정을 보인 종목들도 많았었고 강력한 상승분을 보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크게 못 올라가는 종목들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 내에서 이제부터는 잘 고르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 섹터 이미 좀 실효적으로 좀 수익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 아니면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리튼이나 이런 쪽은 실질적으로 뭐 가입자가 200만 명이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스타트업 기업들을 또 저는 주요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장에서 언제나 새로운 시장에서는 큰 공룡이 탄생하다시피 네. 스타트업에서 시작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주 내에서도 크래프톤이라는 기업도 사실 뭐 어디 들어보지도 못한 기업이잖아요. 그쵸. 갑자기 이제 게임 하나 냈다가 대박이 터졌다시피 그런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정부 측면에서도 이제 고금리 기간 내에서 가장 어려운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지원책을 펼치는 만큼 이런 스타트업 기업 내지는 뭐 창투사 쪽 이쪽으로도 같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범수 매니저가 혼자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걱정이 많았거든요. 분량이 모자르면 어쩌지? 이랬는데 반도체로 1시간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만큼 굉장히 지금 든든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종목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첫 번째 작전에서 보시는 종목이 따로 있으신가요? 반도체 쪽 종목 관련해서 좀 제가 앞에 짚어드렸다시피 오늘 하나는 좀 편입을 할 거고요. 오늘 편입을 할 거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웨이퍼랑 아까 짚어드렸다시피 웨이퍼, AP 그리고 창투사 쪽 이쪽 말씀드렸는데 뭐 이제 스톤브리지 벤처스 아니면 캡스톤 파트너스 이런 게 창투사 뭐 DSC 인베스트먼트, SC 인베스트먼트 이런 창투사 종목들이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AI와 관련된 투자를 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 측면에서도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이어지니까 이쪽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 AP 시장 특히나 엑시노스 관련주라고 하면은 뭐 두산테스나 아니면은 네페스아크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I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 캡스톤 파트너스 그리고 스톤브리지 벤처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방금까지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이야기까지도 잠깐 했었습니다. 두 번째 작전명은 바로 8만전자를 위한 밑그림입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한간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적 잘 나올 거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상태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떨 거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우리 조범수 매니저님은 내일 잠정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크게 봐야 되는 이벤트가 따로 있다고 보십니까? 뭐 딱히 이벤트도 없다고 보죠. 사실 이벤트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삼성전자가 AI와 관련해서 얼만큼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사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뭐 언제나 우리나라 시장이 뭐 실적을 꼭 쫓아간 건 아니었잖아요. 그건 오늘 맞아요. LG전자 실적 어땠어요? 오늘 또 좋게 나왔는데. 좋게 나왔나요? 매출만 많이 나왔죠. 영업이익은 안 좋았죠. 네. 네, 뭐 역대급 매출을 나왔다고는 했지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짚어드렸었던 게 연말에 재고 소진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매출액은 많이 나오는데 영업이익도 같이 안 나오는 그러한 결과를 보시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동일합니다. 4분기 내에서도 삼성전자의 재고자산이 많이 처분이 됐고 재고자산 처분에 이제 많은 이런 향방에 의해 가지고 트렌드포스나 이런 쪽에서도 올해 뭐 대략적으로 15에서 18%가량 메모리 디램 가격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단편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일단 조금 우려가면 한 가지는 좀 가지고 가야 됩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4분기에서 1분기 사이에서 이제 발생하는 실적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프리미엄이 좀 껴있어요. 이제 자산들에 대해서 이제 특히나 감산 효과가 이제 장기적으로 1년 가까이 유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고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재고 자산을 한 번에 이제 쓸어가는 재고 축적 기간 이벤트가 한 번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상승률과 프리미엄까지 붙었다는 겁니다. 재고 벤더사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프리미엄이 명확하게 붙었다라는 언급까지 나왔던 만큼 이 실적이 과연 연속적으로 이어질까에 대한 부분 약간의 우려감을 표방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특히나 이 감산에 대한 완벽한 회복 시점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자료들을 보시면은 2분기들을 많이 예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2분기를 예상하는 이유가 HBM에 대한 공급 때문에 일 겁니다. 네. 이제 아마 제가 이제 DDR 이제 메모리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드리고 한번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를 한번 보고 넘어가 보시면은 화면 한번 보실게요. 재고 자산을 지금 보시면은 2023년도 12월 19일까지 DDR4가 재고 자산입니다. 재고 자산에 지금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률 변동표를 보시면은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많이 올라왔고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느 재고 자산이 처분이 되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회복세가 보이겠구나 하면서 이미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 전분기 대비해서 뭐 대략적으로 이제 메모리부 사업부가 한 20%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분석들이 있는 편인데 이 회복세가 일단 연 이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이제는 이 재고 자산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부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팔아가야 할 상품인 DDR5 내지는 낸드 쪽에 대한 시장의 회복률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이게 항상 메모리나 이쪽을 보시면서 뭐 디램 익스체인지 보시는 것도 좋은데 가장 쉽게 보시는 방법에 관련해가지고 홈페이지를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냥 다 땡와 뭐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네. 아니면 네이버에서 뭐 DDR5를 검색해 보시면은 그 가격에 대한 변동폭이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DDR4 재고 자산에 대한 상승률뿐만 아니라 DDR5 이제 현재부터 이제 2021년도부터 출시한 이 제품에 대한 판매량과 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제 보셔야 될 겁니다. 재고 자산은 재고 자산이요. 이제 신제품에 대한 판매율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내일 잠정 실적 발표가 사실 잘 나올 겁니다. 회복하는 추순으로 넘어갈 건데 아직도 적자폭에 있을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왜? HBM에 대한 공급이 아직은 원활하게 지금 실적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2분기부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HBM이 최근에 일단 1년치가 이미 선행적으로 다 판매가 완료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향후에 이제 성장할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내일 분위기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오늘 현재 지금 미선물이라든지 보합적인 구간에서 왔다 갔다 아까 이제 제가 방송 오기 전까지 마이너스 0.3%까지 밀리는 거 보고 나왔거든요. 일단 당장 시장이 반도체나 이쪽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이제 좋은 흐름을 견주하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피복 기대감에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미국장에 밀려가지고 내일 개파락한다. 그럼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좋은 흐름으로 나왔다? 반등할 가능성도 있겠죠. 이게 시위 지금 짚을 수가 없어요. LG전자도 제가 조금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안 좋아요. 실질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매출은 많이 나왔을지언정 좋은 건 아니에요. 회복세를 원활하게 보여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습니다, 주가가.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반발 매수의 측면으로 잠정 실적 확인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으니까 네. 일단 좀 팔로잉 하시면서 잠정 실적 이후에 발표 이후에 방향성이 어떤가 이쪽을 좀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가. 근데 지금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 10만 전자를 외치던 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주가 흐름세가 어떻습니까? 지난번이랑 비교하자면 약하죠.
많이 약한가요? 약합니다. 지금 AI 모멘텀이 있는데도 이게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성은 있을 거다라고 예측은 하는데 아직 좀 확인하는 그런 느낌일까요? 지금은 성장성에 베팅을 하는 상황이지 실적에 베팅하는 건 아닙니다. 실적에 베팅했었다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8만 전자 근처도 원래 못 가야지 정상이. 그래요? 1년 사실 이런 피복 기대감이 뭐 지수에 대한 이제 피복 기대감이 지금 보면 금리에 대한 피복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이제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피복 기대감도 동일하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얘기가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작년에 이런 많이 드렸었는데 작년 1년 구간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가 1분기에 감산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가 뭐라고 했어요? 바닥이라고. 네. 바닥이라고 선행적인 심리로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봤을 때 아직도 적자입니다. 겨울이 1년 넘게 갔죠. 아직도 적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랐죠. 삼성전자가 반도체나 아니면 시적 위주로만 움직이는 주식은 아니고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으로서 지수 내지는 선물 옵션 시장에도 많이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너무 이 잠정 실적으로 너무 큰 의미는 가지지 마시고 대신에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섹터는 어느 쪽인지 물론 현재 지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드림과 낸드겠습니다만 그쪽으로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종목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련 종목 들어볼게요. 이쪽은 이제 삼성전자가 HBM3에 대한 공급, 특히나 삼성 벤더사 쪽을 많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로스 테크놀로지 아니면 뭐 텔레칩스, 예스티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만 사실 좀 이제 시장 기대치랑 많이 다르죠. 뭐 한미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한미 반도체 수주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게 사실 이게 사실 여부가 확인이 정확히 안 됐잖아요. 그런 반면에 뭐 예스티 같은 종목들은 뭐 HBM 장비를 또 수주를 했는데 또 HPSP랑 뭐 특허권 침해도 있고 네. 아직 명확하게 이게 삼성전자향으로 HBM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일단 벤더사 위주로 좀 많이 주목을 해 보시면서 뉴스 플로우가 하나 뜬다 그러면은 추격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삼성전자 벤더사 종목들은 아직도 눌린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중에서도 좀 벤더사 위주로 보신다고 합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텔레칩스, 예스티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 작전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작전명 세 번째입니다. 인파 대이동, 유저를 잡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아프리카TV가 큰 시세를 보였습니다. 우악굿이라는 유명 인플루언서가 아프리카TV로 이직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종목이 크게 상승을 한 건데요. 이 우악굿이라는 사람이 스트리밍 수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뭐 동접자, 실시간 동접자가 15만 명이래요. 우리도 분발해서 15만 명 채워야죠. 저희도 여기 사람이 아니라 버추얼이 앉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그게 더 네.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장 점유율 살펴보면 지금 아프리카TV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아프리카TV 3%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트위치가 44.9%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TV가 이 트위치 유저들을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예시를 엄청 제가 인터넷에서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본 게 있는데 네. 좀 이제 성향이 좀 많이 다릅니다. 성향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트위치 플랫폼 서비스가 애초에 이전에도 설명드렸었던 것 같은데 아프리카 TV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지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싫어했던 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걸리적거리 되는데 새로 생긴 집을 가자니까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못 믿어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실효적인 부분 내에서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 있는 건데 오늘 그 해당 인플루언서가 아프리카 TV로 이제 이적을 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뭐 트래픽이 50% 이상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면서 급등이 나온 건데 실질적으로 해당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TV로 일단 이야기는 했지만 향후에 네이버 취직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은유적인 이야기를 한번 내비쳤던 만큼 확정적으로 아프리카 TV에 대한 실적 회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이런 일부 이제 이탈에 대한 모습은 볼 수 있고 현재 2월 이제 실질적으로 정식 서비스 전까지는 이런 모습이 좀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내로 눌림세가 나온다. 최근에 시장에 이슈들이 계속 있었던 이슈들이 돌아가고 갑자기 우리가 잊고 있었던 시장이 안 좋으니까 초전도체 올라가고 그런 네. 모습이지 않습니까? 2차 파동이 왔어요. 초전도체 저도 올라갈 줄은 상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가더라고요. 네, 어찌되었든. 이제 아프리카 TV나 이런 취직 이런 플랫폼에 대한 경쟁 부분은 물론 경쟁성이 이제 계속 확보가 돼야지 각 시장에 대한 회복, 이제 성장성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취직 네이버 서비스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은 이 해당 이제 저도 이제 지인 인플루언서들이 있는데 해당 친구들 이제 지인들한테 이제 얘기를 전해봤었을 때 하는 이야기가 네이버가 이제 신생 회사다 보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그 게임 업계 내지는 이 게임 중독에서 항상 이야기 나오는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오는 게임 시리즈 GTA라는 시리즈가 있잖아요. 네네. 19세 게임입니다. 그래서 GTA라는 게임이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었을 때 취직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해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모르겠네요.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불확실성이 거예요. 불확실성이 좀 크군요. 있다 보니까 네. 확정적으로 이제 이동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아프리카와 취직 관련주들이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다만 근데 재밌는 점은 취직 관련주라고 엮여 있는 종목들 보시면은 잘 올라가고 있어요.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네. 제 그 가슴 아픈 종목 하나 있잖아요. 11월 달에 편입했는데 그쵸. 1월에 올라가가지고 MBT 있지 박자가 않습니까? 안 맞았던. 박자가 안 맞은 그 MBT가 있는데 그 MBT라는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이 스트리밍 서비스 그래서 취직이 주목받아서 가느냐. 근데 이건 또 아닙니다. 네이버 웹툰 상장 쪽으로 갔어요. 이제 아프리카 TV 쪽으로 차라리 이제 계속해서 눌림목 내서 2월 달까지는 이런 플랫폼에 대한 이동은 괜찮을 것 같고 네. 취직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상장. 최근에 IPO 시장 분위기가 좋았던 만큼 나스닥에 대한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그 기대치로 상승분을 계속 만들어갈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에 상장 분위기 좀 타서 흘러가면서 나스닥에 상장하는 뭐 야놀자 아니면은 이런 네이버 웹툰 같은 종목들로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도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뷰를 살펴보면은 몇백만 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상장 이슈도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이슈로는 조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 종목들은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상장 분위기 좀 타고 가자는 이야기에서 MBT가 최근에 물론 상승분을 만들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주목해 보실 법하고요. 야놀자 쪽에는 그레디언트라는 이제 창투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MBT 그리고 그레디언트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작전명 3가지 다뤄봤습니다. CES 관련해서 AI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삼성전자 잠정실적 그리고 취지직 아프리카 TV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편입할지 돌격 내일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내일장으로 돌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격 내일장, 먼저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한데요. 시총 1,000억 원 이상인 종목만 편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가고 있고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또 목표가 터치 시에 가격 전략 재설정이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에 포트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5월 4회 가격 전략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매도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먼저 매니저별 1일 등락률이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장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와, 드디어 우리 백인현 매니저님이 스마일 굉장히 크게 웃고 계십니다. 13.44% 오늘장에서 13%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 정종택 매니저, 조범수 매니저, 한규수 매니저는 파란불을 켜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 순위 오늘 13%가 올라간 백인현 매니저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수익률 18% 보여주고 있고요. 2위에는 정종택 매니저, 그리고 3위에는 한규수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별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별 순위 백인현 매니저의 레뷰 코퍼레이션이 오늘장에서 16.88% 올라갔고요. 또 2위에도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입니다. 레이크 머트리얼즈 4.49%, 그리고 3위에는 한규수 매니저의 심택이 1% 넘는 수익률 꺼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다음은 이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이제 포트 내에 있는 종목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한 종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파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종목이 하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많아요. 담고 싶은 건 많았는데 네. 하나밖에 없어 좀 아쉬운 모습이고 뭐 한국파마 관련해가지고 이제 바이오 쪽 한번 보시자라는 이야기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에서 특히나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이후로 이제 올 1년 대선 기간 내에서 민주당 쪽에서 관련으로 많이 밀 수 있는 정책적인 밀 수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의료 지원 체계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한올파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 네, 죄송합니다. 한올파마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리뷰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한국파마죠. 빠르게 하겠습니다. 한국파마. 자, 지금 검색이 잘 안 되는데 한국파마가 지금 뭐 거래량도 없는 채로 좀 밀린 상황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관심도에 대한 차이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뭐 추세를 무너지는 모습도 없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미국장 내에서 FDA 승인권도 늘어나고 있고 민주당에 대해서 의료 지원책이 계속해서 지원이 나오고 있다. 총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비만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이 섹터 이쪽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로 보면 되시기 때문에 한국파마는 재차 다시 한번 시장 주목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 높기 때문에 현재 조정 가능성 그냥 깔끔하게 이쁜 조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좀 올라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살펴봐서도 좋다. 한국파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편입하시나요? 아까 좀 설명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뭐 반도체, 뭐 AP 좋다, 웨이퍼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AP랑 웨이퍼 두 개 다 하는 기업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근데 상승률이 좀 많이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도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추천 종목은 네페스아크라는 종목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 이번에 특히나 이전에 엑시노스 관련주로 많이 분류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로 오늘 장 내에서 갤럭시 S24에 엑시노스가 탑재된다는 이슈로 좋은 상승분을 보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근데 삼성전자가 이 엑시노스 관련된 부분을 갤럭시 S24에서 끝나는 뿐만 아니라 보급형 라인업까지 계속 추가적인 확대 보급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엑시노스 특히나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추가적으로 제가 이게 자막에다가 지금 깜빡하고 못 넣었는데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엑시노스 있고 두 번째는 웨이퍼입니다. 네. 웨이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PCB와 마찬가지로 생산량 증가에 대한 이슈를 받는 쪽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감산폭을 줄인다는 이벤트를 내놓아서 생산량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대만에서도 지금 웨이퍼에 대한 재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내놓는 만큼 수요 공정도 중요하고 생산량 측면에서 가장 많은 재료 쪽으로 포함받는 웨이퍼 쪽, 특히나 웨이퍼 테스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네페스아크이기 때문에 이 네페스아크 두 가지 섹터로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페스아크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일단 35,000원,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크게 시세가 낮다고 하니까요. 이 가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페스아크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종택 매니저가 오늘 출연을 안 해서 종목을 보내주시면서 저를 이제 아바타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이렇게 안경을 끼고 정종택 매니저처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MBN골드 정종택 매니저고요. 저는 오늘 알맥을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변화된 고객사 보유한 EV 플랫폼 기업이고요. 또 23년 7월 말 2조 원 규모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2023년 영업이익 100% 성장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5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6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3,000원입니다. 네, 정종택 매니저의 편입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조범수 매니저 무료 방송 안내해 주시죠. 오늘은 무료 방송하고 왔으니까요.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서 조범수, 신강섭 검색하셔가지고 좋은 투자 인사이트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녹화되어 있는 무료 방송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